오늘도 소중한 하루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문득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알 수 없는 몸의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췌장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저 소화만 돕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췌장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다른 흔한 질병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수천 명이 췌장 관련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너무 늦게 발견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40년 이상 소화기 건강을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췌장이 보내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신호들만 잘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췌장의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소화 불량으로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다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의학 교과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귀한 정보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주의 깊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몸의 온도 불균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발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 장애나 나이 탓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생겨 체온 조절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손끝과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도 동시에 얼굴과 목 부위에서는 갑작스럽게 열감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온도 변화가 일반적인 체온계로는 잘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상 체온처럼 보이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과 소화효소 분비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불규칙해지면서 말초 혈관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손발은 차가워지지만 몸의 중추신경계에서는 체온을 올리려고 과도하게 반응하여 상체에 열감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췌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중에는 이러한 온도 불균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상이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땀은 거의 나지 않는데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마사지나 온찜질을 해도 손발의 차가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체온 변화를 정확히 기록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손끝과 이마의 온도를 확인하고 언제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 2~3시간 사이에 이러한 온도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다면
췌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와 호르몬의 불균형이 혈관 조절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세심하게 몸의 신호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잠들기 전 복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감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무시하고 지나치신다면 가장 결정적인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진동을 단순히 장의 움직임이나 소화 과정으로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췌장의 종양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주변 혈관과 신경의 미세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특별한 진동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진동은 주로 명치 아래쪽, 정확히는 갈비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5cm 아래 부분에서 느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있을 때 마치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 같은 미세한 떨림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진동은 보통 10초에서 30초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고 다시 1분에서 2분 후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장 운동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며 특히 공복 상태에서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진동이 손으로 배를 눌러봐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장의 움직임이라면 복부를 압박하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약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췌장 부위의 혈관 진동은 외부 압력과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췌장 주변의 문제가 혈관벽에 영향을 미쳐 혈류가 불규칙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서너 시간 뒤, 즉 잠자리에 들 무렵에 가장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소화가 거의 완료되어 장의 움직임이 가장 조용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췌장 부위의 이상 진동을 더욱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 진동이 일주일에 4회 이상 그리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진동의 강도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진동을 정확히 감지하려면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잠시 숨을 멈춘 상태에서 복부에 집중해 보세요. 이때 두 손을 명치 아래 부분에 가볍게 올려놓고 5분 정도 관찰하면 평소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진동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온도 불균형까지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두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췌장에서 보내는 명확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감입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 냄새를 맡는 것이 갑자기 역겹게 느껴지거나 아예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 단순히 속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효소 분비에 문제가 생겨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특유의 향이 강한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영리하게도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런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단순히 입맛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땀 냄새 변화입니다. 이 부분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혈액 속 독소 배출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땀의 성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없던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섞여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케톤이 땀을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냄새가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냄새가 이상하다고 지적하거나 평소보다 자주 샤워를 권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냄새 변화는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더운 곳에 있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이상한 냄새가 나며 아무리 씻어도 몇 시간 후면 다시 같은 냄새가 난다면 이것은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 내 성분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청결 관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목 뒤쪽과 겨드랑이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서 이런 특이한 냄새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위들은 혈관이 집중되어 있고 땀샘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혈액 성분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냄새 변화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갑작스럽게 냄새가 변하고 특히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는 냄새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냄새 변화가 2주 이상 계속되면서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혈당 수치와 케톤 수치 그리고 췌장 효소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냄새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상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고 신호는 무릎 관절의 이상한 경직감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이나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거나 움직일 때 유독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췌장 건강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을 마음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건강한 췌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고 신호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췌장 건강을 돌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째, 건강한 식단 관리입니다.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설탕 그리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는 췌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는 소량씩 자주 그리고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식사 시에는 물을 적절히 섭취하되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은 피해 주세요. 둘째, 꾸준한 운동 습관입니다. 신체 활동은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췌장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혹은 요가와 같은 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췌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정비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취미활동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등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들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넷째, 올바른 수분 섭취와 염분 조절입니다. 췌장은 소화효소와 호르몬을 만드는데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적정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상 후 바로 마시는 한두 잔의 미지근한 물은 췌장을 깨우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73세 최병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에 레몬물 500ml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 췌장 효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 예를 들어 저녁 9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췌장이 밤사이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하게 되어 피로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염분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염식으로 식단을 조절하여 췌장을 보호하세요. 다섯째, 특별한 복부 마사지와 호흡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명치 아래 5cm 지점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손가락 4개를 사용해서 적당한 압력으로 3분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췌장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76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6개월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만성적이던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한 췌장 호흡법도 있습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이런 호흡법은 췌장 주변의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효소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이 호흡법을 실시하면 소화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12주 췌장 건강 로드맵. 췌장 건강을 위한 12주 로드맵을 소개해 드립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4주차 식단 개선에 집중합니다. 가공식품 줄이기, 채소와 과일 섭취 늘리기, 소량씩 자주 먹기 습관화. 매일 아침 레몬물 섭취를 시작합니다. 58주차 운동량을 늘려갑니다.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리고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합니다. 저녁 복부 마사지를 습관화합니다. 912주차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관리에 힘씁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고 췌장 호흡법을 매일 실천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데 더욱 신경 씁니다. 사례: 박정남 할아버지의 이야기. 78세 울산 울주군. 박정남 할아버지는 어느 날 손발이 차가워지고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췌장 관련 신호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덕분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찾으셨고 아주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대처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김영수 여사님 이야기. 70세 경기도 수원시. 김영수 여사님은 평소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췌장 건강의 중요성을 접하신 후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복부 마사지와 호흡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좋은 사례입니다. 요약 및 오늘의 실행. 췌장은 우리 몸의 소중한 기관이며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행 3가지. 나의 땀 냄새 변화와 온도 불균형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잠들기 전 복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미지근한 레몬물을 한 잔 마셔보세요. 안전주의 문구. 약물 조정 금지. 이 라디오북의 내용은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마십시오. 모든 약물 관련 변경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상호작용주의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 녹색 잎채소 등의 섭취 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 및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식단 변경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응급경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췌장 경고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심한 복통, 황달, 급격한 체중 감소 등 갑작스러운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